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어긋나기 일수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철학자들의 철학자로 평가받는 몽테뉴에 의하면 고통이 없는 삶이란 삶의 본질을 외면한 환상이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려는 태도다. 존재를 묻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철학자의 지혜를 담은 책, 몽테뉴, 사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떠올리며 불안해한다. 그러나 정작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뿐이다. 몽테뉴는 매 순간의 인식과 감정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진실이라 믿었다. 그는 흔들리는 자신을 미워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흔들림 자체가 인간의 본질임을 받아들였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각자의 영혼은 자기 세계의 왕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사물의 외적인 성질을 핑계 삼지 말자. 어떤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행복도 불행도 외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는 삶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생각이 어제와 다르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 차이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여겼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휴대폰의 알림, 타인의 말, 쏟아지는 정보가 쉴 틈 없이 마음을 흔든다. 세상의 소음을 뒤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은 책상 위의 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속 한 조각 침묵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그 고요 속에서 나라는 존재와 다시 연결되는 일이다. 우리는 늘 연결된 세상에 살지만 정작 자신과는 단절된 채 살아간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진짜 고독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지 못함에서 시작된다. 나의 감정과 생각에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앞에 머물러 보자. 그 시간이야말로 내 안의 영혼과 대화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익숙한 말투와 태도는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동시에 그 틀 안에 가두기도 한다. 그 틀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든 감정의 벽이다. 삶은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안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으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익숙함을 지켜주지만 새로운 나를 가로막는다. 지금의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는 중인 존재다. 그러니 변하지 않기 위해 애쓰기보다 달라질 수 있는 나를 믿어보자. 삶에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당황하거나 지나치게 애쓰거나 조급해지기 쉽다. 그러나 몽테뉴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는 데 집중했다. 삶이 흔들릴수록 더욱 담담함을 지키려 했었다. 그에게 담담함이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한 뒤 선택하는 태도였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지나치게 애쓰기보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태도는 삶에 쓸데없는 소모를 줄였고 마음속 공간을 비우는 연습이 되었다. 그는 삶의 예측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찾는 법을 익혀갔다. 담담한 태도는 훈련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고통의 순간에는 마음이 움츠러들고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몽테뉴는 그때야말로 덕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우리를 서두르게 만드는 것은 경솔함과 조급함이다. 그러나 굳센 덕을 지닌 사람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 거기서 의미를 길어올린다. 그는 불행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머물며 삶이 주는 경험의 층위를 더 깊이 느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 때문이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내 삶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겸손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내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태도다. 분노는 인간의 감정 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다. 분노를 쏟아내는 일보다 위험한 건 그 분노가 나를 통제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대상은 사라지고 감정만이 남는다. 타인의 설명이나 상황의 맥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결론 내린 감정만이 스스로를 키워간다. 그래서 분노에 휘둘린다는 것은 이성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이다. 분노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자극이 된다. 그러나 분노에 잠시 거리를 두면 많은 것들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다. 몽테뉴가 말한 분노하지 않기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다. 그는 자신도 분노를 느끼고 때로는 드러내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감정의 전부로 두지 않았다. 그는 화가 날 땐 빠르게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남들 모르게 분노를 털었다. 그는 억지로 감추거나 애써 참는 것이 감정을 썩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과하며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진짜 감정 조절은 억제가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지금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왜 그 감정이 생겼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분노는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올바르게 마주해야 할 감정이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연습으로 충분히 길러낼 수 있는 삶의 태도다. 감정이 올라올 때 억지로 덮기보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에 놓여 있는지 조용히 인식해보라. 그리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한 박자 멈춰서 바라보라. 이 단순한 연습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은 단단해진다.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랫동안 반복해온 감정과 신념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몽테뉴는 이 착각을 경계했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판단과 신념은 진짜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심코 반복한 타인의 생각이나 사회적 관습일 수 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에 반응하며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바로 그 일상의 반복이 나를 만들고 그 습관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어떤 고통은 그저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몽테뉴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견디는 일은 늘 어렵다.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이전보다 더 깊고 넓어진다. 때로는 견디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은 언젠가 우리를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영혼에 무엇을 쌓기보다 그 자체를 단련하고 키우고 싶다. 이는 자기계발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장이다. 지식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향한 이해와 훈련이다. 흔들림은 피할 수 없지만 자기 의지로 중심을 다스릴 수는 있다.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삶이란 결국 삶의 본질을 외면한 환상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머무르도록 허락하느냐다. 고통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붙들어 두었는지에 따라 그 무게와 머무는 시간은 달라진다. 몽테뉴는 타인의 삶을 비판하거나 교정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나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나 나와는 다른 점이 있으리라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르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연하고 복잡하며 아름다운지를 발견했다. 몽테뉴는 준비된 삶보다 의식적인 삶을 중시했다. 많은 일들은 현실보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문장은 두려움의 본질을 밝혀준다. 불안은 종종
실제보다 과장된 마음의 그림자이며 우리는 그 그림자와 싸우느라 지금의 자신을 놓쳐버린다. 삶이 흔들릴수록 더 먼 계획이 아니라 더 가까운 감각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이라는 이 짧은 시간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만이 내일을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다. 사물은 본래 감정이나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같은 말이 칭찬으로 들리기도 하고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은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시선과 마음의 상태 때문이다. 몽테뉴는 이것을 단순한 감정 통제가 아닌 사유의 훈련 문제로 보았다. 삶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는 이유는 세상이 휘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물이 일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몽테뉴는 관찰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훈련했다. 그 어떤 사물이나 상황도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만의 해석이라는 필터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사물보다 자신의 상상력과 판단을 더 경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상이 사물의 본질과 진실을 거의 절반쯤은 과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상처를 과장되게 반복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몽테뉴는 상상을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시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익혔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관계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의 진짜 문제는 대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불안을 키운다. 그 시선이 두려움이나 결핍에 잠식되어 있거나 과거의 상처를 더 씌운 결과일 수 있다. 몽테뉴는 그것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훈련을 통해 고요함을 되찾았다. 수치심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고 고립시키는 마음의 감옥이다. 그리고 그 감옥은 때때로 타인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분노로 변형된다. 몽테뉴는 이 억눌린 감정이 개인을 넘어 인간관계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점을 간파했다. 반복되는 실패와 비교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부족하다라는 낙인을 찍는다. 몽테뉴는 이러한 무의식적 자기 판단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고 보았다. 그는 수치심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려 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우리는 삶을 중간에 평가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실수를 저지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라며 단정짓는다. 몽테뉴는 삶을 긴 연극에 비유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무대 위를 살아간다. 연극은 마지막 장면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된다.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한 인생이라 해도 그 끝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에 따라 삶의 전체적인 의미는 달라진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삶에서 변함없는 행복은 선한 본성을 지닌 마음이 느끼는 평온과 만족, 그리고 잘 다스려진 영혼의 단단함과 침착함에 달려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기 전까지는 그 행복이 진정 그 사람의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삶의 진실은 마지막까지 살아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서 겸허히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 장면이 쓰이기 전까지 어떤 인생도 평가받아선 안 된다. 몽테뉴의 사유를 오늘의 삶에 비추면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다. 누구의 삶도 그 끝을 보기 전까지는 평가할 수 없고 어떤 고통도 결국 지나갈 여지가 있다. 지금의 내가 흔들리고 있더라도 그것이 곧 인생의 낙인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복잡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지쳐 있는가? 몽테뉴, 사유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 당신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